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10 대책 발표 후 계약 파기가 일어나는 지역, 현재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사실 조정지역 확대되면서 풍선효과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거다 하고 몰려간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었고, 그 이후에 다시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계약 파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세금 압박으로 이제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때 이제 매도를 할 경우 언제 과연 파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팔면 좋은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10 대책 발표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책 발표되고 영상 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칼럼으로 블로그에 올려놔 있으니까 혹시 7.10 대책 발표 후에 아직 원문을 못 보셨거나 원문을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메디테라 힐링 재테크 힐링 부동산 그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한번 칼럼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주택시장 안전보완대책에 대해서 이제 이거 원문을 같이 넣어놨는데, 우선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라고 해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한 규제 대책을 아주 고강도로 하고 있는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전과는 좀 다르게 활성화 정책, 완화 정책을 쓰는 뉘앙스의 그런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 공급도 확대를 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좀 그 소득 기준도 높이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이제 감면해 준다거나,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거나, 그리고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에 많은 혜택을 주죠.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자이시거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때 좀 똘똘한 한 채를 제대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7.10 대책 발표가 난 이후로 좀 좌절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약간 애매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난감하다,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무주택자도 아니라서 혜택도 못 받고 이도저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도 나라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시적 2주택자,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애매한 주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약간 돈의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라리 1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1주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부세에 대한 지금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7.10 대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옛날처럼 똘똘한 한 채가 다시 트렌드가 되면서 핵심 지역에,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집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등록세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냐, 그리고 이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취등록세가 난 중과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국민청원이나 이런 데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더니, 보도자료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대신에 일시적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납부하는데 2주택 계속 소유 등이 확인이 되면 2주택자 세율로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법률 개정 시 경과 조치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정부 대책 발표일,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법을 적용할 예정이고, 그 적용하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마지막 데드라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할 경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만약에 잔금이 더 뒤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당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이 부분이죠. 그래서 유기실 대책에서는 이제 3%, 4%까지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710 대책에서는 6%까지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고단위로 하겠다고 지금 개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법인도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단일 세율로 적용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반신반의하고 되게 이것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이제 종부세 이제 세부담 상한인데 기본공제 6억 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세부담 상한이 있으면 그래도 당장 팔지 않고 2022년 6월 1일 전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세분한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다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이제 중과세율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2021년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종부세 부과일 21년 6월 1일 전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 그 시행 유예 내용은 원래는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였는데 이제는 2주택자 20%, 3주택자 30%로 할 건데 올해 2021년 6월 1일까지만 팔면 요거를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차이 나는 거죠. 10% 세금을 덜 낼 거면 그 전에 팔고 그런 거 상관없이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파셔도 되는 거고,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들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면 경과 규정을 두겠다라고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6.17 대책 이후에 추가세율을 법인도 20% 인상하겠다라는,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부 양도하는 부부터 적용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개인보다는 약간 법인이 더 급해졌어요. 그래서 양도세 이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 때문이면 2021년 6월 1일 전까지 팔면 되고, 그리고 종부세에 관련돼서도 21년 6월 이전에 팔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은 추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법인은 만약에 내가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양도세 대신에 내는 추가세율의 10%의 상향을 맞지 않고 10% 세금을 조금 아끼고 싶다, 수익을 별로 못 봤다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에 파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추가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양도세 차라리 10% 더 내고 추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낫다 하시는 분들은 2021년 2월 1일 전까지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종부세도 필요 없어, 그거보다 더 수익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길게 가셔가셔도 되는 거고, 나는 종부세까지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 21년 6월 1일 전에 파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연일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법인의 거래가 많았던 지역들의 연말 그리고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물이 쏟아지지 않겠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높았던 지역들이 이제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사실 매물이 다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6.17 대책에 이어서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여기 지역에 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같이 알아보자면, 첫 번째, 법인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 여기서 나왔던 이 지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지역과 단지인 경우 조금 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거에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지역과 단지는 아무래도 갭이 작고 매매가 자체가 좀 낮은 지역이 되겠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법인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높았던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울산 남구를 예로 들어서 보자면 울산 남구 중에서도 신정동의 뭐 아이파크나 옥동의 뭐 롯데캐슬이라던가 휴플러스 그리고 뭐 그 각 동의 뭐 A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갭이 커요. 갭이 뭐 1억에서 뭐 2억, 3억까지도 벌어지는데 심지어 뭐 신정동 같은 경우는 4억까지도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큰 애들, 그런 애들, 특히 A급 단지들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 채에 속해요. 그래서 그 울산 지역 내에서도 항상 수요가 끊이지 않고 실수요가 받쳐주고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이 갖고 있는 매물일지라도 갖고 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남구에서도 약간 무거동의 옥현주공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막 1,000만원, 2,000만원 갭으로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법인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구라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신정동이나 옥동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로 가져갈 확률이 높고 매물이 쏟아질 것 같다고 하는 데는 무거동에 이제 그런 주공 아파트를 많이 여러 개 매입한 법인들이 물건을 이제 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걔네들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쪽 애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6.17 대책 발표 후에 이제 풍선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지역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간 지역들이 있어요. 뭐 솔직히 이번에 수도권 전체가 묶였는데 뭐 김포가 안 묶여서 김포로 다음날 바로 가서 다음날부터 김포가 뭐 밤에도 불을 켜고 계약서를 쓸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이제 갭이 작은 지역과 단지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다 묶이다 보니까 그럼 수도권이 다 묶였으니까 지방 중에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들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충남의 천안의 서북구가 그나마 좀 가깝고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풍선 효과를 기대하고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6.17 대책 터지고 나서 막 쫓아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에 그렇게 그냥 묻지마로 가셨던 분들이 7.10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힘들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덜컥 겁을 먹으시고 이제 계약 파기를 하시거나 바로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거나 하는 물건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알아볼 텐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지역일지라도, 이제 서북구 안에서도 뭐 신불당 있죠. 불당동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들은, 대장 아파트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갭이 1,000이나 2,000 정도로 모아져서 이제 작게 소액으로 들어가서 여러 채를 살 수 있었던 그런 단지들은 좀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으로 샀던 법인으로 샀던 사실 지금은 둘 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6억 공제가 그래도 있으니까 좀 덜 급하실 것 같고, 법인은 이제 내년부터 보유를 하면 그 기본 공제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급하실 수가 있긴 한데, 이제 어쨌거나 이들 지역에 투자를 해서 세금 압박으로 이제 개수가 너무 많아서 매도를 고려해야 될 경우에는 우선 7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대책 발표한 것들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가정하에 이제 전세집 매물을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전세집 매물을 오히려 투자자가 사는 걸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전세를 새로 맞출 필요도 없고 갭이 붙어있는 전세집 매물은 오히려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전세 중개 수수료도 안 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팔으려고 보면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면 취등록세를 지금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잔금을 한참 뒤에 하게 될 경우 이제 8%나 12%를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투자를 하고 싶은 이제 투자자들이 과연 많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전에 이제 팔아야지만 추가 세율이 10% 인상되지 않아서
그 올해 연말 내에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거주자들한테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거주자들은 아직까지도 취등록세가 1에서 3% 이내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한테 파셔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이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애들도 실수요가 탄탄하고 똘똘한 애들로 가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팔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팔기가 어렵고, 만약에 내가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잔금을 안 쳤다. 그렇다고 한다면 잔금 시사 차라리 세를 맞추지 말고 차라리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남겨서 실거주자한테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연말에 파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썼고 보통 2, 3개월 후에 잔금을 치니까 뭐 9월이나 10월 때 잔금을 치게 돼요. 근데 그 2개월 상간에 세를 맞췄다가 다시 또 실거주자한테 팔기는 쉽지 않고 전세금 매물 자체가 지금 거래가 힘든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실로 두고 아니면 그 잔금일에 맞춰서 다시 1, 2일 차이를 두고 매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올해 연말에 파는 것을 몰리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파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월 1일 이후에 샀다, 그리고 수익이 앞으로 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급히 팔지는 않아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미리 계산해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이전에 파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고 수익을 아직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6월 2일 이후에 사서 아직 여유가 있다. 그리고 뭐 추가 법인 같은 경우 추가세율 10% 더 내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내년 6월 1일까지 충분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책이 연이어 발표돼서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너무 혼란스럽다고 갑자기 막 크게 그냥 던져버린다거나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시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움직이신 것이 그나마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손해를 줄이고 이제 수익을 챙긴다고 한다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0 대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가셔서 칼럼을 보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